안녕하십니까, 오영현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이 실행하면서 오늘 이제 4차 강연인데 저희가 항상 할 때마다 굉장히 이 날짜가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7월 27일이 정전협정 우리 71주년 기념일이었고 9월 28일이 서울 수복 기념일이죠. 그리고 오늘이 10월 26일인데 그 79년 10월 26일 날 11.6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잠깐 이제 얘기를 좀 여담으로 하면 제가 79년 10월 26일 날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 때 축제 때인데 명동에 와서 친구들하고 500cc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막 호해가 돌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막 그 몸서리 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딱 42년이 지났습니다. 42년.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 이후에 몇 분을 대통령이 모셨나 하고 했더만은 지금 8번째더라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42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제가 그 역사에 그 한가운데 서서 그리고 이미 대학생이 돼서 사태를 맞았고 그 이후에 12.12, 5.18, 그 다음에 뭐 무수히 많은 민주 정권이 들어와서 YSDJ 때 6.15선은 그때는 이미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 42년을 오늘 가만히 한번 회고를 해봤습니다. 회고를 해보니까 굉장히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국가가 우리가 기강이 있고 멋있는 나라였는데 이 세월이 거듭되면서 제가 벌써 이제 환갑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위험스럽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나와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면서도 꼭 이 얘기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뭐 제 생각을 그래도 또 강연자로서 피력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지금 가장 허물어진 것이 정의와 도덕성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이 정의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나라에 도대체 도덕성이라는 게 살아있는 것인지 그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는 저 비판의식을 가지고 이런 강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한마디 떠들고 그냥 가는 거 저는 그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노력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지 형식적으로 그냥 행안부 강연에 그 하라니까 하고 그런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순 박사님께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뭘 봤냐면은 그 93년도 9월 2일자, 9월 3일자 거기 보면은 그 아로 사건의 녹취록이 그 한국일보에 전문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로 사건을 보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이 지금 한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평택 유조창을 폭발시키고 통신망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해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거제도에 있는 LNG 가스 그 저장고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총은 부산에 가면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평택 유조창의 기름 탱크에 두께가 90cm인데 그게 전부 니켈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뚫으려면 보스턴 테러 사건 때 사용한 전기밥솥이나 이런 거를 한번 써서 어떻게 깨부실 수 없을까? 이런 그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론과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고, 이런 아로 사건을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태어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지금 폐지시켜버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경찰, 기무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인데,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럼 누가 하냐, 이거 지금. 어? 이 나라의 그 자생적인 종북 좌파들이 지금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지금 물 밑에서 이런 역할을,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을 텐데, 지금 누가 맡고 있냐? 어? 아무도 안 맡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그래야지 실질적인 대응이 되고 방어가 되지. 여기 와서 지금 강연해갖고 뜯는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그건 대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걸 이제 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자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아프간 사태 실상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아프간 하나만 하면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공부했던 중동 쪽에 예멘과 시리아까지 이 내전을 좀 종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전과 이 오늘의 분단시대 통일의 교훈과의 상관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예멘도 통일을 했다가 또 분열이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내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지, 또 내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런 거를 좀 설파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시간이 어차피 쫓길 것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이 내전을 일으키게 된 원인도 결국은 보면 지도자가 독재자라든지 지도자가 무능하고 부패하다든지 그런 데서 발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전이 발생하면 이 난민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난민의 문제는 당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후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 난민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국가를 지탱하려고 하면은 자주국방을 해서 혼자서 이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국제정세라든지 동맹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도자와 그다음 난민 문제, 주변국을 잘 어우를 수 있는 동맹관계, 이런 거를 잘 해야지 이런 비극이 오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간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6개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저 선을, 그걸 잊어버렸네. 저게 하여튼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해서 이렇게 그 선을 그은 국경선인데, 요거 지나고. 우선 아프간 사태를 보기 전에 요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눌러줄래요? 사용할 수 없다고. 응? 동영상 지원이 안 될 텐데 거기. 아, 그게 안 돼? 그냥 해요. 아, 그래요? 그 집에서 할 땐 되던데 왜 안 되지? 어? 그 지금의 아프간 사태는 그 어떻게 보면 79년도에 이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그 아프간 사태에 어떤 태생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나타난 게 이제 그 저항 세력이 무자헤딘이고, 이 무자헤딘들을 그 교육시킨 데가 이 종교학교라고 그 마드라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자헤딘을 교육시키면서 무슬림들 전사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아프간 전쟁이 끝나면서 무자헤딘 세력들 간에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탈레반이 탄생을 했고, 이 탈레반이 알카에다의 빈라덴과 이렇게 또 연결고리가 돼서 미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탈레반의 창시자는 이 오마르인데, 이 탈레반이 어떻게 그 창시가 됐냐면은, 소련이 그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에 그 군불 세력들 간에 서로 이제 그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과정에서 이놈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여학생들 그 94년도에 그런 과정에서 94년도에 10대 소녀를 납치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의 종교학교에 학자로 있는 이 오마르가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 군벌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고 이 마을 주민들한테 그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외에도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서 그 주민들이 어려우면 이제 오마르한테 가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 친구가 이제 그걸 해결하면서 세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를. 그렇게 해서 이제 탈레반이 그 탄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탈레반과 이제 알카에다의 관계가 또 이제 이야기가 알카에다와 탈레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알카에다 얘기를, 오사마 빈 라덴 얘기를 잠깐 하면은, 오사마 빈 라덴은 그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건설업을 했어요. 건설업을.
그런데 이 건설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우디의 모스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우디 왕가와 굉장히 이제 결탁이 돼서 그 큰 이제 그룹이 되죠. 근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은 이 빈 라덴 가의 그 17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아프간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견된 것인데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면서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반군 전략과 그 대테러 전략, 이걸 두 개를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군부 일반 장성들은 반군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아프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전략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부터 이미 알카에다의 세력이 약화되고 하니까 굳이 그 아프간 재건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말고 그냥 대테러 전에만 그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미군의 철군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아프간 철군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죠. 아프간 사태를 이렇게 보면 그 20년 전쟁에 돈이 그냥 2,620조 원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미군 사망자도 늘어났고 또 탈레반도 5만 명이 사망하고 민간이 10명 죽고 남미 550만 명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전쟁을 사실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죠? 그런 차이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탈레반이 지금 들어온 정권을 잡게 된 것은 이 아프가니스탄 자체에 굉장히 그 복잡하고 혼미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또 지도자들의 무능에다가 그 동맹에 그 의지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인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아프간 그 내전은 그 지도층과 국민들의 부패와 무능이 그 패망의 원인이었고 미국의 전략 변화입니다. 그 대중러 경쟁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제 아프간을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재건하는데 워낙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 베트남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월남 패망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무력한 정부군의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하고 미군 철수를 계기로 해서 적군 공세가 본격화되고 미국이 적군과 직접 철군 협상을 벌인 것은 그 파리 평화협정하고 유사하다. 그 다음에 현지 정부가 동맹 역할을 못할 때 미군은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하다. 이를 기화로 북한은 남한 분열을 획책할 것이고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철수의 노력에 배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아프간 내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그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문제인데 그 아버지인 하페즈 알 아사드가 1970년도에 정권을 잡고 한 30년간 그 독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이 바샤르 알 아사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승계를 했는데 사실은 형 바실이 후계자로 지명이 됐지만은 1994년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의사 출신인 이 아사드가 취임을 했는데 이 친구가 취임 초기에는 그 정치 개혁과 법치주의, 경제 현대화, 부패 척결을 천명하면서 그 잘했습니다. 근데 거기 딱 1년간 밖에 못 갔고 1년 이후에는 결국 그 기득권 전략, 기득권들과 결탁을 하고 이의 도구로 전략해서 이제 2011년 내전 발발 이후에는 잔인한 학살자로 그 변모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 하페즈 알 아사드가 30년간 그 독재를 하면서 정치 체제를 모든 걸 자기 측근에게 하고 그 알라위파 그 시리아 종교를 분표해보면 수니파가 74%인데 이 알라위파가 그 알 아사드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라위파가 아니면은 그 정권을 도저히 그 장관 요직에도 못 가고 하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전이 발발하고는 2015년 9월에 러시아 개입 후에는 잃었던 국토를 70% 탈환하고 2018년 미군 철수를 통해서 이제 그 반정부군에 합류했던 쿠르드 동맹군이 또 세력이 약화되고 2021년 5월 26일에는 다시 또 대통령 선거에서 임기 7년에 4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드 가문이 지금 58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국민 50% 이상이 지금 난민으로 전락했고 그 중에 국외 난민이 560만, 국내 난민이 620만, 사망자가 지금 60만 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비참하게 돼 있죠. 난민들은 이렇게 지금 터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쪽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만) 해도 정부군이 저렇게 점침 부분밖에 없었는데 지금 2021년에 이렇게 다 확보를 해가지고 반군이 지금 이들립 이 부분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는 이 미군이 철수하면서 반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쿠르드족을 또 버린 그런 동맹 신뢰를 상실한 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리아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시리아 청년들은 전부 이렇게 총알바지로 고용돼 가지고 막 하는 상황도 없고 이 수용소에는 지금 뭐 엄청난 그 난민들이 또 수용돼 있죠. 그 예멘의 경우는 8년 동안 지금 그 내전을 통해서 13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 난민이 800명에 인구 80%가 지금 인도적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군사편찬연구소에 통계를 보니까 6.25 때 우리 돌아가신 분이
한국 사람들이 13만 7,899명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아프간 내전이라든지 시리아 내전 또 예멘 내전에서 벌써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예멘 내전의 경우도 이 살레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통일을 했지만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정실주의가 만연하고 또 권력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룹들만 챙기다 보니까 이 분열이 발생을 하게 됐고, 또 후티 그룹은 이 예멘 인구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알-후티를 살레가 처형함으로써 그 후티 반군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디는 살레 밑에서 일을 했지만은 이제 권력 이양 후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연방을 한번 구성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사우디 주도 예멘 정부군, 후티 반군, 남부 분리주의,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구까지 이렇게 이 4개의 세력들이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후티 반군이 이렇게 막 공공기지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여전히 내전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언제 이 내전이 종료될지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예멘도 마찬가지고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시사점은 하여간 이 예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체성과 경제력이 다룰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일이 오히려 비극을 초래했고, 영구 집권 추진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 또 국민적 공간대가 형성돼야 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시사점을 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르켈이 며칠 전에 이임 연설을 했지만 독일 통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자생적 종북 좌파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해서 지금 아로 사건과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는 후세까지 영원한 비극이다. 그리고 영원한 동맹은 없다. 국가가 부국 강병을 그리고 자주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특히 이 북한 비핵화는 말도 안 되는 핵포기는 불가능한 건데 계속 비핵화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그건 그만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